할인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몰라. 근데 해볼 거야. 엄마, 나 할머니한테 이 기억 돌려드리고 싶어. 엄마는 맨날 머리로만 생각하잖아. 근데 할머니한테 필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일 수도 있어. 누군가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잊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아픔입니다.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75세 할머니와 그 손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유난히 붉게 물들던 날이었습니다. 75세 유명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동자는 그 어떤 것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늦출 수 없는 단계라고, 가족들의 얼굴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억은 점점 더 짧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딸 정수진이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42세 중학교 국어 교사인 수진은 6개월 전부터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돌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만 벌써 12번째였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나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만큼은 부드럽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집이에요. 제 집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누구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니 더 심해졌습니다. 치매는 해가 지면 더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해질녘 증후군이라는 의학 용어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도 가슴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에요, 어머니. 따님이요. 아, 그래요? 참 예쁘게 생기셨네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숙제를 하던 9살 손녀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서 슬픔과 지친 기색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할인이요. 할인이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길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만 해도 학교 끝나고 오면 항상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 순간 할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것을 애써 참으려 했지만 9살 아이에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인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급히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 엄마, 근데 왜 저를 못 알아보세요? 할인이 엄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도 매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날 못 알아보시는지, 왜 내가 딸인 걸 잊으셨는지 매 순간이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병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할머니 잘못이 아니야. 그럼 할머니는 언제 저를 다시 알아보세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말했습니다. 회복은 없을 거라고, 오히려 더 나빠질 거라고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살 딸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이야. 할머니 컨디션 좋아지면 알아보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할인을 재운 후 수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도 반도 못 드셨습니다. 수지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셔야죠. 여기가 어디예요? 난 집에 가야 하는데. 또다시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쌓였던 피로와 절망,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제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딸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요? 저한테 딸이 있었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할인이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출근해야 했고 할인은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할인이 우유와 식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 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예요? 할인은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할인이에요. 할머니 손녀요. 손녀? 내게 손녀가. 네. 제가 할머니 손녀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손녀라 참 예쁜 아이네. 내 손녀였으면 좋겠다. 할인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울지 않기로, 대신 무언가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 옛날 사진 보실래요? 할인이 거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엄마가 정리해둔 낡은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중 가장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1962-198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분 누구예요?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초점을 찾았습니다. 이건 이 사람은. 할머니의 손이 사진 위를 더듬었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흐려졌습니다. 모르겠네, 누굴까? 할인은 엄마에게서 들은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이 젊은 시절의 할머니라고,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세요. 젊었을 때요. 내가 이렇게 예뻤다고? 할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대요. 할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곤 중얼거렸습니다.
예쁘긴 하네. 이게 정말 나였을까? 하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모든 걸 잊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 기억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 집이에요. 당신은 누구죠? 할인이에요.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끔씩 작은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하리는 엄마에게 달려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뭘 해준다는 거야? 비밀이야. 근데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처음 만난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지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할머니한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긴 한데. 뭔데요? 할머니가 22살 때였대.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대. 그게 할아버지였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라고 하셨대. 할머니는 그 말에 반했다고 하셨어.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무언가 떠올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 더 자세히 알려줘요. 왜? 숙제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하리는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끼적였습니다. 공책에 글씨를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들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모두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결심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기억 되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리나,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몰라. 근데 해볼 거야. 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해가 될 건 없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인의 작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은 때로 어른보다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할인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손녀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리해둔 할머니의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 오래된 안경, 먹다 남은 약봉지들, 그리고 여러 권의 앨범들이 나왔습니다. 하리는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엄마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할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2년 5월 12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하리는 사진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봐요. 수진은 손을 씻고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제일 아끼던 사진이야. 왜요? 할아버지랑 처음 만난 날이거든.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어. 어렸을 때 이 사진 보면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이 사진을 보여주며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빛은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눈빛이 살아있었지.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이 기억 돌려드리고 싶어. 할인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몰라. 근데 해볼 거야. 엄마는 맨날 머리로만 생각하잖아. 근데 할머니한테 필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일 수도 있어. 수지는 딸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9살 아이가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학교 상담 선생님이요. 제가 할머니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말해줬어요. 할인은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 할머니의 옛날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수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은 6개월 동안 의사의 말만 믿고 통계만 보고 현실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해보겠다는 아이의 용기가 대견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요? 응. 근데 뭘 어떻게 할 건데? 할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옛날을 다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후 내내 할인은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이는 색종이를 오리고 천 조각을 이어 붙이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연극 준비요. 연극? 네.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연극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기억하실 수도 있잖아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근데 혼자서? 네. 제가 할머니 역도 하고 할아버지 역도 할 거예요. 그게 되겠어? 해볼 거예요.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처음 만났을 때 한 말 다시 알려줘요. 수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대.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라고 했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수지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인데 낯설지가 않네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했대. 할인이 그 말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할아버지가 공원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대. 저 자리에 늘 나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대. 그럼 저 나무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겠네요. 증인이요? 응.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줄 증인 말이야.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공책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인아, 근데 말이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몰라요. 근데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녁이 되자 할인은 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분홍색 천 있어요? 분홍천? 왜? 할머니 원피스 만들려고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요. 수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분홍색 스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신나했습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바느질 할 줄 알아? 아니요. 그냥 묶을 거예요. 할인은 스카프를 몸에 둘러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영 어색했지만 아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할인은 더 집중해서 준비했습니다. 도화지에 파고다공원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나무 그림도 그렸습니다. 벤치는 의자 2개를 나란히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할머니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나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나 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치매 걸린 할머니 무섭대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그냥 슬퍼요. 할머니가 나를 모르는 게. 수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9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할인이 많이 컸구나. 엄마는 맨날 울잖아요. 근데 나는 울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할머니한테 뭔가 해드릴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학교에 갔고 수지는 출근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봐주기로 했지만 그날따라 연락이 안 됐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에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점심 드셨어요? 누구시죠? 따님이에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근데 여기가 어디죠? 집에 가야 하는데.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듣는 말이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제 집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갈게요. 수진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 누구세요? 저 집에 가야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여기가 집이에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수진이 할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은 어디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수진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머리를 빗겨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딸이에요. 할머니가 수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딸, 내게 딸이. 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수진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기억하시는 걸까? 하지만 곧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도 자신의 상태를 어렴풋이 아는 순간이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수지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긴 듯 어색해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에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할인은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할인이에요. 할머니 손녀요. 손녀? 그래요? 이쁘게 생겼네요. 감사해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 제가 곧 할머니한테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 네. 아주 특별한 선물이요.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인의 환한 미소에 덩달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분홍 스카프를 몸에 두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할머니처럼 웃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역을 할 때는 목소리를 낮춰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할인아, 아직 안 자? 엄마, 나 내일 할머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벌써? 준비 다 됐어? 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지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엄마한테 계속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건 원래 그래.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나 느껴요. 그래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날마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일 해보자. 엄마도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근데 할머니만 보게 해주세요. 사람 많으면 할머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하리는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꼭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딸의 간절함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하리는 학교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왔습니다. 수진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할인이에요. 할머니,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뭐요? 비밀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인은 방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분홍 스카프를 두르고 도화지로 만든 팻말을 들고 의자를 벤치처럼 배치했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할인이가 준비한 거 보실래요? 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 할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녀의 작은 연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른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의 지혜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할인의 작은 기적이 펼쳐지려 합니다. 화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홍 스카프는 몸에 제대로 둘러졌는지, 도화지 팻말은 잘 보이는지, 대사는 외워 분홍 스카프는 몸에 제대로 둘러졌는지, 도화지 팻말은 잘 보이는지, 대사는 외워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할머니가 기억하지 못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면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아이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이 할머니를 소파에 편하게 앉혔습니다. 어머니, 할인이가 뭔가 보여드린대요.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별다른 반응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말기 치매 환자가 옛 기억을 되찾는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반응해 주시길. 딸이 실망하지 않게,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때 할인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분홍색 스카프를 두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조화로 만든 작은 꽃을 꽂았습니다. 손에는 파고다공원 1962년 5월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스카프는 비록 헐렁했지만 사진 속 할머니의 분홍 원피스를 닮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곤 팻말을 들어 보였습니다. 파고다 공원 1962년 5월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건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예요. 수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할인은 팻말을 내려놓고 거실 의자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벤치처럼 보이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곤 그 위에 앉아 책 읽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22살 처녀가 공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인은 눈을 감고 책장을 넘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곤 주변을 둘러보는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분홍 원피스 자락이 날렸어요. 아이는 스카프를 살짝 펄럭였습니다. 어설펐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반응하시는 건가? 할인은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자 역할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낯선 사람이었어요. 할인은 의자 옆에 섰습니다. 그리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혼자 오셨나요? 다시 의자에 앉으며 여자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네, 혼자예요. 다시 일어나 남자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 공원에 자주 오시나요? 의자에 앉으며 여자 역할로 대답했습니다. 가끔요. 책 읽기 좋아서요. 남자 역할로 돌아가 물었습니다. 저기 저 나무 말인데요. 저 자리에 늘 나무가 있었나요? 여자 역할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대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아이는 남자 역할을 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려는 듯, 기억의 문이 열리려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인도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여자 역할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인데 낯설지가 않네요. 그리곤 스카프 자락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언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할인은 마지막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남자 역할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나무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겠네요. 증인이요? 여자 역할로 되묻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줄 증인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났습니다. 75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눈에
22살 처녀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말, 할머니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 말, 그 사람이.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할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63년 전 그날 공원에서 만난 그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또렷하게 말하지 못했던 할머니였습니다. 증인 나무가 증인이 된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할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인이 맞지?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네, 할머니, 저 할인이에요. 우리 손녀 내가 널 몰라봤구나. 할머니가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과 딸을 알아보는 순간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수진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 수진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인도 함께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못 알아봤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알아보시잖아요. 수진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할머니는 할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날 깨운 거야?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옛날 이야기를 보여드렸어요. 그 말들을 어떻게 알았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봤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녀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모두가 바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또렷한 정신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반찬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네, 어머니. 갈치조림이요. 맛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네. 수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할머니는 음식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는 김치예요. 그래, 엄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지. 할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덕분이야. 내가 엄마를 살렸어.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줄래? 내가 젊었을 때 사진 말이야. 수진이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게 내 할아버지야. 참 잘생겼지? 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첫눈에 반했대. 공원에서 책 읽는 날 보고 말이야. 할머니, 그날 무슨 책 읽고 계셨어요? 아,
그게 톨스토이였나? 아니다. 도스토예프스키였어. 죄와벌이었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그 책 제목 보고 말했어. 사랑에는 죄도 벌도 없다고. 그 말에 내가 반했지. 수진과 하리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들어왔지만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더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6개월 만에 결혼했어. 부모님들이 반대했지만 우린 그냥 했어. 사랑하니까. 할머니의 눈빛이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수진이가 태어났지. 얼마나 예뻤는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어. 어머니. 수진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널 못 알아봐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미안해.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딸도 못 알아보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고맙고. 할머니는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녀, 내가 할머니를 살렸어. 고맙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이제 다 기억나.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것을 말기 치매에서 이런 회복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루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사실을 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하품을 했습니다. 피곤하네. 자야겠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수진이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눕히며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잘 자요, 어머니. 수진아. 네. 사랑한다.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아요? 응, 주무셨어. 내일도 할머니가 저 알아보실까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모르겠어, 할인아. 근데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 내가 기적을 만들었어. 진짜요? 응. 의사 선생님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너는 해냈어. 하리는 엄마 품에서 웃었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할머니가 진짜 기억하실 줄은 몰랐어요. 넌 대단한 아이야. 그날 밤 하리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되찾은 기쁨에 가득 차서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기적이 내일도 이어질까? 의사의 말이 맞다면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다시 기억을 잃을 것입니다. 수지는 할머니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내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수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통계가 부정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치매 말기 환자에게 찾아온 단 하루의 기적,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6시였습니다. 수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수지는 급히 일어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응, 깼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잖아. 우리 딸. 수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제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까? 진짜요? 어머니 컨디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랜만에 밖에 나가고 싶구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드셨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녀 일어났구나. 할머니, 저 알아보세요? 당연하지. 할인이잖아. 할인이 신나서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기억하세요. 응, 다 기억나. 어제 내가 엄마를 깨운 거 말이야. 와, 정말요? 할머니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원 이야기 해줬지? 내가 할아버지 만난 날 말이야. 네, 기억하세요? 다 기억나. 그날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세 사람은 아침을 먹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11월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과 할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길 자주 걸었는데 언제부터 못 걸었더라. 6개월쯤 됐어요, 어머니. 그렇게 오래됐구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 할아버지랑 이런 공원 자주 갔었어. 주말마다 도시락 싸들고 나갔지. 정말요, 할머니? 응. 할아버지가 공원을 좋아했거든. 나무 보는 걸 좋아했어. 할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지.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할머니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해줬지. 매일 아침 커피 타다 주고 퇴근하면 꽃 사오고.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도 꽃을 사오셨어. 노란 장미였어. 내가 좋아하는 꽃이거든.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옆에 없더라.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어. 심장마비였대. 수진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2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응, 매일 보고 싶어. 근데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 할인이가 그 이야기 해줬을 때 내 할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았어. 진짜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단다. 할인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하늘에서 할머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 네. 그리고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녀.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나.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잔치국수를 끓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이 국수 내가 제일 좋아하지. 잘 먹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중학생 때 일 기억나니? 어떤 일요? 내가 첫사랑 때문에 울던 날 말이야. 수진은 놀랐습니다. 그 기억까지 떠오르다니.
어머니,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그럼, 내 딸이 우는데 어떻게 있겠니? 그날 밤 내 방에 들어가서 등을 쓰다듬어 줬잖아. 네, 기억나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아프지만 그 아픔도 나중엔 추억이 된다고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았지? 수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할머니는 할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중에 크면 사랑하는 사람 생길 거야.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해.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 네, 할머니.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이 먼저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진 좀 더 볼까? 옛날 사진 말이야. 수진이 앨범을 여러 권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사진을 펼쳤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돌 때 사진이야. 한복 입혔더니 얼마나 예쁘던지. 어머니가 한복 입혀주셨어요? 그럼 내가 직접 골라서 입혔지. 분홍색이 잘 어울렸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건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야. 떨린다고 울었잖아. 네, 기억나요. 어머니가 손 잡아주셨죠. 그때 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엄마 손 놓지 말라고 했잖아.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의 졸업식, 대학 입학, 결혼식, 할인이의 100일, 돌잔치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손녀가 생긴 거잖아. 할머니가 제일 처음 안아주셨어요. 그럼 병원에 달려갔지. 이렇게 작고 예쁜 아기는 처음 봤어. 할인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와 할인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는 뭐 하고 싶으셨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선생님이요? 응.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거든. 근데 그때는 여자가 선생님 되기 어려웠어. 왜요? 그땐 그랬어.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 할아버지는 달랐어.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가 말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 도움으로 동네 아이들 가르쳤어. 와, 대단해요. 그땐 선생님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었거든. 우리 집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쳤지. 무슨 과목 가르치셨어요? 국어랑 역사. 내가 그걸 좋아했거든.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도 가르쳐 주세요. 뭘? 국어요. 저 국어 어려워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내일부터 할인이 선생님 해줄게. 할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와, 진짜요? 응. 할머니가 선생님 해줄게.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네. 내가 젊었을 때는 텔레비전도 없었는데. 정말요? 그럼 라디오만 있었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라디오 들었어.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수진과 할인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할머니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60년 전 이야기를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하품을 했습니다. 피곤하네.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가.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수진아. 네.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하루를 산 것 같아. 어머니,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됐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라 전부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야말로 어머니 딸이어서 행복해요. 할머니는 할인도 불렀습니다. 할인아, 이리 와봐. 네, 할머니.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깨웠어. 어제 내가 그 연극 안 했으면 할머니는 영영 너희를 못 알아봤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기적을 만들었어. 고맙다. 할머니는 손녀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누우시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내일 아침에 너희를 못 알아봐도 속상해하지 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느껴.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에요. 어머니 계속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면 충분해. 내가 너무 행복했거든. 어머니, 수진아, 약속해. 나를 슬퍼하지 마. 대신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해줘. 네, 어머니. 그리고 할인이 잘 키워. 저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알아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 자, 수진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수진은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주무셨어. 내일도 할머니가 우릴 알아보실까요? 수진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모르겠어, 할인아. 근데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 네, 저도요. 그날 밤 수진은 할머니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수진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를 다시 알아봐 주셔서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마웠어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가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새벽 2시 수진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습니다. 분홍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는단다. 수진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끝난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진은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도 할머니가 자신들을 알아보실까? 아니면 다시 모든 걸 잊으셨을까?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7시가 되자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여기가 어디예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 집이에요. 당신은 누구시죠? 수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수진이에요, 어머니. 따님이요. 딸, 내게 딸이.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걸 기억하셨는데 하루 만에 다시 잊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복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멍하니 할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에 할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할인이에요, 할머니. 손녀요. 손녀? 아, 그래요. 할인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수지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9살 아이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니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 집이에요. 당신들은 누구시죠? 저는 수진이에요. 어머니 딸이고요. 이 아이는 할인이 손녀예요. 아, 그렇군요. 같은 대화가 5번 반복되었습니다. 수지는 지쳐갔지만 참았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우리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제요? 네, 공원도 가고 사진도 보고요.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아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이는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께 한 장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예쁘시죠? 할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쁘긴 하네요. 근데 이게 나라고요? 네, 할머니예요. 그랬나? 어제는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수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통화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잠깐 어머니가 모든 걸 기억하셨어요. 그러셨습니까? 그건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모든 걸 잊으셨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기 치매 환자 중 극히 드물게 일시적인 인지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통 하루 이내로 끝납니다. 그럼 다시는 죄송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의사에게 직접 듣고 나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국을 끓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쪽이에요, 어머니.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낯설어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난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집이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할인이에요, 할머니. 할인이 그게 누구죠? 할인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녀예요. 어제 할머니랑 공원 갔었잖아요. 공원? 언제요? 어제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할인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또 이야기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을 잡고 숟가락을 쥐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서툴게 밥을 떠먹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드셨는데 오늘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 집이에요. 당신들은 누구예요? 저는 수진이고요. 이 아이는 할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같은 대화가 저녁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수진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책 읽어 드릴까요? 책요? 네, 할머니 좋아하실 것 같은 책이요. 할인은 동화책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손녀의 목소리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여긴 어디예요? 어머니 방이에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곳에 온 듯 불안해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당신은 누구예요? 수진이에요. 어머니 딸이에요. 딸에게 딸이 있었나? 네, 있어요. 바로 저예요. 할머니는 수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려는 듯 했지만 곧 다시 흐려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잘 주무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긴 어디지? 수지는 할머니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할머니가 잠들었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왔을 때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저렇게 되신 거예요? 병이 다시 심해지신 거야. 어제는 괜찮으셨잖아요. 응. 어제는 기적 같은 하루였어. 근데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이제 영영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수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모르겠어, 할인아. 의사 선생님은 어렵다고 하셨어. 싫어요. 나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제의 기적이 너무 짧았습니다. 하루만 더, 아니 몇 시간만 더 이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수진이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보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도 혼자 드시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할인이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다녀올게요. 그제야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할머니 이마에 입을 맞추고 학교로 갔습니다. 오전 10시 수지는 요양병원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면 입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집에서 돌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셨으면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실적으로 혼자 할머니를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할인도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만이라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눴던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녁에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곧장 할머니께 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을 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릴게요. 할인은 할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모습이요. 분홍 원피스 입은 거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걸까? 할머니, 기억나세요? 공원에서 할아버지 만난 날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를 재우려 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잊어도 사랑은 남더라. 수진과 할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잊어도 사랑은 남는다. 할머니가 자신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우리 사랑하신대요, 할인아. 네, 알아요.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주무셨습니다.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기적이 완벽한 결말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냈습니다. 수진과 할인을 매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 끔찍했던 말기 상태에서는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을 보았습니다.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경계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릴게요. 할인은 할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인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간식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딸인 걸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서툴기는 했지만 스스로 드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수진을 딸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반복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수진과 할인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뉴스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뉴스예요? 글쎄,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를 부축해 거실로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기 혹시, 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을 인식하고 계신 건가요? 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그렇군요.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계셨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인이 분홍색 스카프를 들고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 연극 때 사용했던 그 스카프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스카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려는 듯 했습니다. 분홍색 예쁘네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입으셨던 원피스 색깔이에요. 할머니의 손이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색 내가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어렴풋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다시 한번 작은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분홍 스카프를 두르고 할아버지의 대사를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 전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 느끼고 계셨습니다. 익숙하다 그 말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의사가 정기 검진을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를 진찰한 후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말기 상태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더 이상 급속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보면 한동안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떠난 후 수지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네. 선생님이 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셨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나아졌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좋은 소식인 건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식사 자리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할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인이 맞지? 수진과 할인이 동시에 놀라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 기억하세요? 응, 할인이 우리 손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할머니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는 가끔씩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짧은 순간 동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가족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을 딸로 알아보았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고생 많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수진은 그 한마디에 모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할머니가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어머니, 그 노래 기억하세요? 응, 좋아했던 노래인데 제목이 뭐였더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해도 멜로디는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진과 하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예쁘네요. 벚꽃인가요? 네, 어머니. 벚꽃이에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옛날에 와본 것 같은데. 정말요, 어머니? 응, 누군가랑 함께 누구였더라.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한 기억의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그 사람 보고 싶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예쁘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좋았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어머니.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딸로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고마움은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가 좋은 분이세요.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머니가 조금씩 돌아오고 계신다. 가끔씩이지만 우리를 알아보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오늘 행복했어요. 정말요, 어머니? 응, 가족이랑 함께 있어서.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인이 할머니를 깨운 그날로부터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과 할인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요? 네. 1년 전 오늘 어머니가 우리를 알아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년 전 그날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빛이 들어왔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할인은 매일 할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할머니가 그들을 알아보는 날은 축복이었고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딸과 손녀에 대한 사랑이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매일 작은 순간들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 속에서, 손을 잡는 순간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